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부터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파이썬 org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파이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크롬에서 파이썬 다운로드 이렇게 쳐도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주소를 이렇게 쳐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곧바로 이쪽 창이 열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확장명인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이쪽 파이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쪽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메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한번 이걸 한번 보죠. 먼저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전에 파이썬이 이게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깔려있던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버전은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을 때 3.912 버전이에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있는 버전을 먼저 삭제를 하고 새 프로그램을 까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기에 앞서서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두는 게 좋아요.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제어판에 가서, 그쵸?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여기서 파이썬을 선택을 해서 파이썬을 이렇게 언인스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 앞버전을 깔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제어판으로 갈게요. 저는 지금 제어판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제어판을 놨어요. 제어판을 이렇게 열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여기가 학교 전자교탁이에요. 전자교탁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파이썬이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사실상 여기에 그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3.91 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OT 때 설명했던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 3.9.2로 갔으니까 여기를 제거를 할게요. 제거는 위에 가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제거가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거가 다 끝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이렇게 끌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먼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쪽에 이 사이트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쪽 크롬에 가서 그냥 붙여서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보이게 여기를 이렇게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파이썬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다운로드를 받을 그쪽 사이트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 파이썬 3.9.2가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9.2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잖아요. 저는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 파이썬을 이렇게 인스톨을 시킬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되겠지만, 여기 지금 다운로드를 첫 번째로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환경 변수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스톨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 변수 여기를 체크를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기초 과정을 배울 때는 굳이 체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다가 실행시켜보고 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저도 다시 이쪽으로 가서 거기를 체크를 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인스톨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금방 설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요즘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아졌고 해서 파이썬 자체가 이렇게 금방 다운로드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설치가 다 됐네요. 설치가 다 됐다고 됐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주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파이썬 좀 아까 봤던 화면이에요. 파이썬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가서 이제 찾아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윈도우 마크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일 위쪽에,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파벳
기호를 눌러요. 누르면은 파이썬이 P자로 시작하니까 P자가 있는 그쪽 폴더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파일, 그 아이들 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꺼내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건 삭제는 조금 아까 했고, 그리고 나서 파이썬을 이렇게 실행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 파이썬을 불러낼 거예요. 여기로 가서.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저는 이렇게 화면을 열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이썬을 이렇게 저쪽 다 보일지 모르겠네. 그래서 P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나서, 그리고 여기 자세히 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줄 표시줄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작업 표시줄에 가 있으면 파이썬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쪽에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시작화면에다가도 이렇게 파이썬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파이썬을 지금 아래쪽에다 놓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번에 여기 아까 삭제하는 건 먼저 했었죠? 자,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해야 돼요. 파이썬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작업줄 표시줄에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게 떠요. 여기를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 해요. 왜 대화형 모드라고 하냐면 내가 한 줄 치면은 파이썬이 한번 답변하고, 내가 또 뭔가를 명령을 내리면 파이썬이 또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그래요. 이걸 대화형 모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PPT에서 보이는 이 화면 자체가 이쪽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파이썬 3.9를 찾아요. 거기에서 아이들 파이썬 3. 여기가 8이 아니라 9였죠. 아까 제가 버전을 9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래서 글자가 오타를 났네요. 이렇게 9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제가 이렇게 띄우는 여기에 있는 이 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지금 이렇게 띄워봐요. 여기도 띄워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컴퓨터 입장에서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하고 지금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중인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띄워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글자 크기를 조절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게 여기 옵션에 가서 제일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25로 이렇게 놨어요.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글꼴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작게 돼 있으면 10, 11로 돼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글자 크기를 25 정도로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쪽에다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프롬프트, 여기 프롬프트 기호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뜨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스윙들 해봤죠?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들 한번 해봐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에 띄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를 위쪽을 자세하게 보면은 제일 위에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 IDLE라고 써있고 쉘이라고 써있고 3.9.2라고 써있어요.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굳이 여기 3.92 버전도 뭐 가지고 최신 버전이라 해도 되고, 또는 여기가 3.6, 3.7 버전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들은 다 수행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왕에 하는 거 그냥 새 버전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3.7이나 8이나 이런 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한번 깔아보세요. 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새롭게 배워나갈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컴퓨터 쉘이라고 해요. 컴퓨터 쉘이고 여기는 대화형 모드예요. 자, 근데 여기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프롬프트 여기 뜨는 여기 뒤에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 돼요.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그러면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곧바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5 더하기 6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은 11이 곧바로 나오고 다음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잠깐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갖다 쓰면 돼요. 만약에 1, 2, 3 더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더하기예요. 더하기 만약에 89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엔터를 칠 거예요.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곧바로 이렇게 답이 212라고 이렇게 놓고 다음 명령을 수행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잘 봐요. 제가 명령을 내렸죠? 컴퓨터가 수행했죠?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 행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를 대화형 모드라고 해요. 제가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답변하고 명령을 내리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더하기가 더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한번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걸 한번 봐봐봐요. 일단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봐봐봐요. 됐어요? 근데 실제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숫자만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자 해열이라고 하는 문자도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파이썬이 어떻게 실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다시 한 번만 머릿속으로 재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 먼저 한번 재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했으면 이제 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로 월드 출력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프로그램에 입문했어요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요 뒤에 안녕하세요 라고 쳐봤자 컴퓨터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또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하이라고 쳐봤자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만 써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 또는 헬로우 써봤자 컴퓨터는 아무런 값들을 출력하지 않아요. 실제는 LOA라고 하는 게 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있는 프린터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프린터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소문자로 쳐야 돼요. 프린트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를 이렇게 치고 나서 그리고 여기가 문자라고 하는 걸 뜻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거죠?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게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고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 세상에 입문한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금방 잘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실제는 여기에서 그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꼭 여기가 쌍따옴표가 아니라 그냥 헛따옴표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이거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함수라고 하는 건데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과정을 이렇게 쭉 배우게 되면은 조건문, 반복문 같은 것들을 배운 다음에 함수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프린터와 같은 거는 이걸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해요. 이미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이걸 문자열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나중에
다시 뭐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이 뒤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프린트라고 하는 여기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여기가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가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쌍따옴표로 써서 양쪽을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라고 하잖아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도 똑같이 출력이 돼요.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이쪽을 땡땡 찍고 이쪽을 땡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출력이 안 돼요. 에러가 떠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여기 따옴표를 한번 바꿔봐요. 바꿔놓고 이게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봐요.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시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점, 지금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주의할 점에 대해서만 잠깐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 주의사항이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일단 직접 코딩을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 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보여요? 언뜻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앞에 여기서 썼던 요 두 가지 올바른 문법으로 쓴 요거하고 뒤에 보여준 세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요. 차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거는 어떤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를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쪽은 큰 따옴표를 붙였는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붙였어요. 여기는 땡땡이 있는데 여기는 땡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까 제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괄호를 쳐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인간 같으면 적당히 유추를 해서 그냥 프린트, 여기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다시 말해서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컴퓨터도, 기계도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소문자라든가 또는 여기에 쓰는 기호라든가 또는 여기 괄호 같은 거를 다르게 쓰면은 실제 파이썬에서 원래부터 만들어냈던 문법하고 또는 규약하고 다르게 쓰면은 얘는 에러라고 느껴요.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에러라고 빨간 색깔로 글씨가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다 이렇게 붉은 색깔로 에러라고 쭉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에러를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에러가 안 뜨게 한번 고쳐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 같으면 유추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게 이 뜻이구나를 유추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컴퓨터는, 다시 말해서 기계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예들을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알아보죠. 다음 예로 들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과연 한글도 출력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전까지 여기서 썼던 거는 숫자가 된다는 거는 어디 있더라? 앞쪽에서 처음에 할 때 여기서 알았어요. 5 더하기 6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뒤쪽에 가서 이렇게 영어 문자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또는 출력이 안 될까요? 에러가 뜰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구조를 잘 보면은 프린트라고 쓸 때 여기에 소문자로 썼어요. 여기까지 맞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로로 썼어요. 맞게 썼어요. 그리고 이쪽을 작은 따옴표로 썼어요. 맞게 썼어요. 다른 거 딱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가 영문이 아니고 지금 한글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수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과연 뭐가 출력이 될까요? 이때도 요즘 파이썬은 여고안이 좋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게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글도 출력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쓰던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을 써보던 여러분들 쓰고 싶은 말을 써서 한번 출력들을 해보세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자열일 때는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양쪽을 똑같게 꼭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찍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요. 혹여 지금 에러가 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땡땡 또는 땡을 안 찍은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걸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 빨으면 어떨까? 그래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컴퓨터는 원리 원칙대로만 작동을 해요. 원리 원칙대로만. 그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내린 명령대로만 작동을 하는데 명령을 올바르게 내려줘야 돼요. 문법에 맞게 내려줘야 돼요. 초기 규약에 맞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문자열을 출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봤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다양한 예들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예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일단 간단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산술연산자 4가지.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곱하기를 이렇게 곱하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별 표시를 써요. 다시 말해서 아스터리스크를 써요. 저게 곱하기예요. 그리고 나누기는 이런 기호가 파이썬에는 없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기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써요. 저게 나누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 3 더하기 8 이거 제가 임의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답을 곱하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지 지금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들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아까하고 다르네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걸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술연산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작동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45 더하기 98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고 엔터를 쳐도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해요. 근데 똑같이 좀 전에 봤듯이 여기다가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프린트 함수를 쓰고 45 더하기 98을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갖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연산자 기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더하기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빼기도 수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곱하기는 별 표시를 써요.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는 슬래시를 써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숫자 말고 조금 긴 숫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긴 숫자들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넣고 한번 계산들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걸 왜 해보라고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냥 어떤 걸 배울 때는 단순하고 쉽게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부터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복잡한 걸 해서는 안 돼요. 가장 그냥 단순하고 쉬운 거를 가지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그냥 숫자를 1, 2, 3, 4, 5, 6, 7, 8, 9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썼어요.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엔터를 쳐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또는 더하기, 다시 말해서 하나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각각 하나씩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쭉 연달아 있을 때도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썬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논리연산자,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같은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잘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하는 겸 한번 찾아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고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고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는 가로를 써주면 돼요. 가로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산수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쪽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도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는 임의로 넣어봐요. 임의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숫자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이거는 숫자를 너무 빨리 친다고 하다가 잘못 쳤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곱해볼까요? 곱하기 그냥 이렇게 곱해도 값 자체를 이렇게 금방 계산을 해요.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더 복잡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아이고 문자가 들어가면 곱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여기도 마이너스 9가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쪽을 그냥 뭐 이렇게 쭉 몇 줄을 써서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도 얘는 금방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더 많은 숫자를 써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작업들을 할까요? 친숙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숙해지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실행을 해봤을 테고, 그렇죠? 실습을 해봤을 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연습을 할 때 함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숫자 계산을 할 때나 또는 논리 계산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먼저 알고 있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순위 계산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논리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